지난번에 논의했던 거의 연장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의도한 바는 이런 호스트 계열의 유저 로그인 방식과 이 사이트 유저 방식이 있는데, 이 유저 오서리티에 해당하는 사이트 로그인으로 유저 체계를 바꾸고, 이런 호스트 계열의 유저를 그 사이트 유저의 로그인으로 대체해주는 코드를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건이 되는 게, 이 OS2 유저 서비스의 OS2와 OIDC 유저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을 것인가와, 이들이 리턴을 한 OS2 유저가 결국에는 오센티케이션의 프린서플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구현한 유저가 유저 디테일들을 구현하고 있지만 OS2 유저도 같이 구현할 수 있다면, 또는 OIDC 유저도 같이 구현할 수 있다면 유저를 리턴해도 되죠. 유저가 OS2 유저라면요. 또 유저가 OIDC 유저라면 유저를 리턴해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유저를 OS2 유저나 OIDC 유저로 확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익스텐드하는 거예요. 이 OS2 유저와 OIDC 유저를 들어가 보면요. OS2 유저의 하위 타입이 OIDC 유저가 됩니다. 그리고 OS2 유저는 비교적 구현체가 인터페이스가 간결한 반면에 OIDC 유저는 OS2 유저 이외에도 claims라는 맵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거기까지는 뭐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만 get user info나 get ID 토큰 뭐 이런 어마무시한 객체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유저가 OIDC 유저를 확장하기엔 무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져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저 어서리티에서는 유저 디테일들을 상속한 유저가 이런 정도의 필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더 많은 필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유저 OS2 서포트에서는 그 유저를 확장한 extended 유저에서 attributes 정보를 추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요. 구현해야 되니까요, OS2 유저를. 네. 여기에는 몇 가지 정보들을 더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vided OS2 유저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유저의 그 로그인 정보를 이쪽에다가 별도로 관리해서 1대 다의 구조로 관리를 하는 방식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구상을 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스텐디드 유저라는 걸 설계를 했다면 익스텐디드 유저로 OS2 유저를 바꿔줘야겠죠. 여기서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익스텐디드 유저를 생성까지는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그 리턴을 익스텐디드 유저를 리턴할 수는 없습니다. OIDC 유저는 아니니까요. 우리의 익스텐디드 유저가.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유저로 바꿔주느냐, 아니면 사이트에서 그냥 OIDC 유저로 활동하게 내버려 둘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별 뾰족한 수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전에 10강에서 제가 제시했던 필터를 이용한 체인지 방법을 써서 OIDC는 좀 꼼수를 쓸 거고요. 나머지 OS2 유저는 유저를 익스텐드해서 바로 여기에서 리턴해주는 방향으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구현의 큰 그림을 잡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자리를 잡아 놓자면 OIDC 유저 to 사이트 유저 필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요. 자리만 잡아놓고 그 모듈 구현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저 오서리티를 참조하는 새로운 모듈을 하나를 만들 건데요. 웨이브 모듈로요. 유저 OS2 서포트 모듈이라고 하는 모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밑에 바로 만들고요. 이 유저 OS2 서포트는 유저 오서리티 모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많은 부분을 카피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즈는
필요하고요. 디펜던시도 예, 필요하기 때문에 카피해놓고 지우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몽고DB 필요하고요. 시큐리티는 시큐리티인데 OAuth 클라이언트 시큐리티가 필요합니다. 롬복 필요하고요. 테스트 할 거고요. 인베디드 몽고DB가 필요하고요. 이게 왜 있을까요? 잭슨 아노테이션, 스프링웨어, 뮤틸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유저가 디펜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저 어서리티를 디펜드 하면은 대부분 따라오는 것들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패키지도 안 만들어주네요. com.sp.sec의 유저인데 하나를 더 들어가서 유저 밑에 OAuth 서포트이기 때문에 유저 밑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셔널하게 config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모듈 파일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 OAuth 서포트 모듈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쓰는 어떤 방법입니다. 컴포넌트 스캔을 com.sp.sec. 유저까지를 유저 모듈에서 이미 스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줘도 되긴 하는데요. 한 번 더 적어주는 거죠. enable mongo repositories도요. 여기에서는 OAuth의 레파지토리를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나는 이유는 패키지가 없기 때문이고요. 도메인 유저의 OAuth의 레파지토리 도메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도메인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extended user 클래스가 필요한데요. 이 클래스는 유저를 extend 할 뿐만 아니라 OAuth 유저를 implement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유저에서 저희가 뭘 많이 썼죠. 롬복의 all args constructor를 유저에서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all args constructor를 쓰지 말고요. 빌더 패턴도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extended user는 기존의 유저를 받아서 생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유저의 유저 ID, 유저의 이메일, 유저의 네임, 유저의 패스워드, 유저의 enabled, 유저의 authorities, 유저의 created, 유저의 updated까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편의상 extended 유저를 유저로부터 만드는 빌더 패턴에 스태틱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했어야 되네요. attributes를 네이밍을 attributes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럼복을 달아놨기 때문에 get attributes는 해결이 되고요. attributes 안에 있는 attribute를 달라는 건데 attributes가 지금 현재 널일 수 있기 때문에요. attributes가 널이 아니라면 name의 attribute를 가져다가 return에 달라는 타입으로 치환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유저가 OAuth2를 지원하는 extended 유저 형태로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요. extended 유저 서비스를 만들고요. 이거는 유저 서비스를 또 확장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필요하죠. 컨스트럭터 변이. 유저 레파지토리와 몽고 템플릿을 저희가 가지고 썼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몽고 같은 경우에는 유저를 저장하는 컬렉션에요. extended 유저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세이브 함수는 유저를 세이브 하더라도 유저 서비스에서요. 이 유저의 extended 유저를 주더라도 extended 유저가 세이브돼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find 유저만 좀 불편하니까요. extended 유저로
find 유저를 extended 유저로 유저 아이디를 주면 몽고 템플릿에서 find by id로 유저 아이디를 extended 유저의 클래스로 리턴하는 이 함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몽고 템플릿이 안 보이는 건 프라이빗이기 때문이죠. 네. 이게 옵셔널인 게 낫겠죠? find니까요. 그러면 이 extended 유저가 기존의 유저 컬렉션과 호환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JPA를 쓰는 분들은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유저의 수투니까요. 패키지를 만들고 이 안에 extended user 서비스 테스트를 만들고요. 데이터 몽고 테스트로 테스트하기를 어떤 걸 테스트할 거냐면요. 유저 어서리티를 테스트했었던 거가 extended에서도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사용자를 extended 유저로 생성해 보는 거죠. 이걸 확장 사용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테스트 헬퍼를 써서 create 유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extend with user test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가져다 쓰려면 타입이 테스트 자리인 놈을 스코프 테스트 영역에서 추가해 줘야 되네요. 그래서 with user 테스트를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create 유저 한 개, create 유저를 하면 유저를 create 해서 오죠. 근데 이때 이 유저는 세이브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with user 테스트를 좀 바꿔서요. with extended user 서비스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with extended user test. 그러면 유저 서비스가 아니라 extended user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요. with extended user 서비스가 유저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또 유저 테스트 헬퍼가 있는데 이것도 extended user 테스트 헬퍼로 좀 가져와서요. extended user 서비스로 대체해서,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는 유저가 아니라 extended 유저를 생성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extended 유저의 유저로 생성한 extended 유저를 유저 서비스인 extended 유저 서비스에서 생성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요. 필요하면은 extended 유저 서비스에 적절히 save extended 유저나 다른 방법으로 오버라이트를 하고 싶어지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저가 아니라 extended 유저로 create를 해서 authority를 줘서 create 하고 싶고요. 여기는 static으로 바꾸기로 했으니까 좀 바꾸겠습니다. extended 유저가 오면 똑같이 assert를 해주는 거죠. extended 유저가 오면 authorities까지 같이 assert를 해주는 확장 헬퍼 함수를 만들고요. extended user test 헬퍼를 user test 헬퍼라고 해서 바꿔줘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user test 헬퍼가 with extended user test로 방향을 좀 바꿔보면요. user test 헬퍼가 extended user test 헬퍼이기 때문에 create 한 게 extended user를 create 하게 됩니다. user 1으로요. 그리고 user repository에서 find all을 하면 세이브 자체를 extended user로 했기 때문에 맵을 해도 되긴 합니다. 스트림으로요. 맵을 해서요. 유저를 extended user of user로 collect를 해서 가져오면 extended user의 리스트가 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좀 복잡하긴 한데요. 테스트를 걸어보면요. 안 되겠네요. 네. 예. 일단은 DB 연결이 될 근거가 없죠. O 유저 O host support 앱이라 해가지고요.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를 테스트 쪽에 만들어 놓겠습니다.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에서요. 런을 클래스로 해서 args로 그리고 컨피규레이션으로 enable 몽고 레파지토리를 잡아주는데 얘를 몽고 컨피그를 해서 잡아줬었고요. 유저 레파지토리와 아직은 뭐 별거 없지만 host 레파지토리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테스트를 돌려보면요. extended 유저가 오류가 났는데요. 예, 유저 네, 그쵸. before each에서 prepare를 해줘야겠죠. 유저 서비스를 프리페어 해줘야 이 유저 테스트 헬퍼랑 서비스들이 다 준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면 extended 유저가 DB에 잘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extended 유저가 아니라 유저여도 성립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헬퍼 함수에서 이게 extended 유저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유저에다가요. set attributes에다가 테스트가 from host support에서 테스트했다라는 마킹을 하나 달고요. assert 유저를 할 때 host support라는 값이 유저를 줬으면 get attributes에 from이라는 값의 스트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extended 유저로 저장이 됐다면 저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 값이 안 들어가 있겠죠. 널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네, 역시 유저 레파지토리를 썼을 때는 이게 유저이기 때문에 예. 유저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extended 유저 레파지토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몽고 레파지토리고요. extended 유저의 스트링으로요. 인터페이스로요. 이거를 만들어서 extended 유저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요. extended 유저를 하나 만들고 이 extended 유저로부터 find all을 한다면 억지스럽게 하지 않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붙어서 한다면 유저를 가져와서 extended 유저를 치환하는 게 아니라 extended 유저를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값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에서도요. 저렇게 하지 말고 extended 유저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로요. 컨스트럭터에다가 추가를 해서 놓고요. 쓰면은 그러면 find도 이렇게 하지 않고 extended에서 find by id로 바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렇게 써야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도요. extended 유저 레파지토리를 가져다가 넣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다른 기능도 다 똑같이 돌아가느냐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똑같이 7개의 테스트를 다 이쪽에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고치면요. 확장 사용자의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유저 테스트 헬퍼가 만드는 게 익스텐디드 유저인데 업데이트 유저네임은 유저 객체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지만 익스텐디드 유저에 대해서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 find 유저 서비스에서요. 익스텐디드 유저로 받는다면 유저가 아니라 익스텐디드 유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create를 했고요. create를 지금 이 create를 하게 되면 네, create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OAuth 서포트에서 만들어졌다는 딱지가 항상 붙습니다. 테스트에서는요. 네. 그래서 find extended user로 서치한 사용자를 assert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find extended user로 찾아와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메일로 검색하는 것도요. 똑같이 될 것 같고요. 롤이 중복돼서 추가되지 않는다라는 테스트도 통과할 것 같고요. 이메일 중복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스트를 유저에 대해서 했던 걸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 사용자인 익스텐디드에 대해서도 똑같이 검증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익스텐디드 유저를 둬야 되느냐? 예,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유저 서포트를 쓰는 모듈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익스텐디드 유저는 OAuth 유저를 확장하기 때문에 OAuth 클라이언트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말로 확장된 거죠. 여기까지 했다면 네, 여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provided OAuth 유저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성을 해서요. 이 문제도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도큐먼트고요. 먼저 데이터를 붙여주고요. 컬렉션으로 provided OAuth user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면 스트링으로 OAuth user id라고 했어요. 얘를 id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user id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레퍼런스 되는 유저겠죠. 그 다음에 name, 이메일, 픽처 URL 유저에다가 저희가 아마 추가를 안 했네요. 픽처 URL 값은 어디에서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저 어서러티에 추가해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써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레지스터드 된 값과 last logged in time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rovided OAuth 유저가 여러 객체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뉴머레이션으로 프로바이더를 명시를 해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이 provided 된 OAuth 유저는 어디에서 온 거야 라는 걸 기록해 두는 거죠.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있는데요. 이 스프링 부트에서 커먼 OAuth 프로바이더를 해서 쓰는 방식을 조금 베껴서 쓰자면요.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하나를 구현하고 싶은데요. 이 이니머레이션에 provided OAuth 유저를 컨버트 해주는 겁니다. OAuth 유저를 주면은 컨버트하는 컨버터를 달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OAuth 유저 정보가 오면은 거기를 provided OAuth 유저의 빌더에 빌드 방식을 써서 구현을 해줘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 그 리턴되는 모양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빌더를 구현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벤더에서 제공하는 모양을 보면요. 구글은 제가 미리 조사를 해서 충분히 줄여놔 보니 이런 모양으로 옵니다. 마찬가지로요.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도 제 개인정보를 좀 희생을 해서 가져왔던 제이슨을 축약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정보만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 값은 전에 약속한 것처럼요. 프로바이더가 주고 있는 네임에, 그러니까 구글이죠. 그 서브 정보, 그러니까 유저의 get attribute의 서브 정보를 가져다가 유저 아이디를 만들고요. 유저 아이디 그리고 name 그리고 이메일, picture URL 뭐 이런 값들을 다 가져다 써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이 값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name은 유저의 get attribute에서 name 값이었고요. 이메일은 이메일 값이죠. picture URL은 picture 값입니다. 삭제해버리고요. 네. 페이스북에서 name은 attributes에서 name이고요. 이메일이고요. picture URL은 없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네이버는 attributes에 바로 있지 않고요. response라는 걸 유저의 get attribute에서 받아와야 되죠. response요. 그래서 자동 형변환을 해주죠. get attribute가. response 안에서 name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때 닉네임도 있고 name도 있는데 네, response에 그냥 name을 가져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response예요. 이메일은 이메일이고요. response에 profile image라는 값으로 제공을 하네요. 카카오는 네, 그 전에 뭔가 빠뜨렸네요. 이게 페이스북은 아이디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response의 아이디 값이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attribute의 아이디 값과 네, 여기서도 카카오 카카오 어카운트라는 게 있고요. 편하게 좀 주지. 이렇게 카카오 어카운트 안에서도 프로파일이 또 있죠. 카카오 어카운트에서 얘는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name은 프로파일 안에서 닉네임 값이고요. 이메일은 카카오 어카운트 안에서의 이메일 값이고요. picture URL은 프로파일 안에서 썸네일 이미지 URL 값을 갖다가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를 주면 OAuth 유저에게 어떤 프로바이드인지를 알려주면 provided OAuth 유저로 바로 컨버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extended 유저 쪽에서요. OAuth 유저를 레지스트를 한다면요. 그 전에 얘가 몽고의 도큐먼트니까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겁니다. provided OAuth 유저의 스트링으로요. 네. 이 레파지토리는 굳이 안 달아줘도 되는데 그냥 습관이기도 하고요. 또 뭐 컨벤셔널하게 그냥 달아주고 있습니다. 마킹 목적으로요. 서비스도 만들까요? 일단
이 만들기 전에 테스트 클래스부터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유저 로그인 테스트라고 해서 데이터 몽고 테스트로요. with extended 유저 테스트를 확장해서 만들겠죠. 아마나. 제가 미리 테스트 케이스를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는 사이트 미가입자가 구글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면 가입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테스트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유저 아이디가 링크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유저가 새로 생기지 않고 기존 유저로 로그인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글로 로그인한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으로 차례로 로그인하면은 하나의 유저 계정으로 4개의 provided host 유저 정보가 엮인다. 그러니까 어떤 카카오로 로그인하든 네이버로 로그인하든 하나의 유저로 링크돼서 로그인이 처리가 된다 하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사이트 가입을 extended 유저에서 좀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그 전에 제가 미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방금 만들었던 데이터를 이곳에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글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제 데이터가 이렇게 됐었고요. 호스트 유저 객체를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페이스북은 attribute 데이터 포맷이 이랬고요. 네이버의 포맷은 리스판스 밑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 밑에 그리고 이메일 밑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이트에 로그인한 OAuth2 유저 데이터로 보고 구글을 통해서 로그인한 사람이 이 OAuth2로 들어온다면은 어떻게 사용자로 가입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인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요. 구글 유저 로그인 테스트 쪽에서요. extended 유저를 유저 서비스가 extended 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register OAuth2 유저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해서 유저로 등록 혹은 조회를 해오도록 하는 겁니다. register. 근데 이때 유저가 사이트에 로그인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아규먼트로는 extended 유저, 현재 로그인된 유저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샘플에 있는 구글 유저를 값으로 주고요. 세 번째 인자로는 provided host 유저의 프로바이더 정보를 줘서 유저를 만들어 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저고요. 호스트 유저고요. 여기는 프로바이더 정보가 오는 거죠. 이 구현 로직은 이렇게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 provided host 유저 정보를 가져와서 먼저 등록을 해보죠. provided host 유저는 필요하겠네요. provided host 유저 레파지토리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컨스트럭터에서 주입해서 넣겠습니다. 그러면 provided host 레파지토리에서요. find by id로 유니크한 아이디는 그 전에 프로바이더로 컨버트를 해서 host 유저를 컨버팅 해오면 provided host 유저를 좀 더 쉽게 파싱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저를
레파지토리에서요. find by id로 host user id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게 만약에 없다면 입력을 해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저가 로그인이 안 된 상태라면 유저를 먼저 등록을 해주고요. 유저를 유저의 네임은 provided host 유저의 네임으로요. 픽처는 provided host의 픽처로요. 이메일도 provided 유저의 이메일을 가져오고요. authorities는 authority의 유저 정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nabled를 true로 하고요.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트 유저를 로그인된 유저가 없기 때문에요. 사이트 유저를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이브를 해주면 세이브를 불편하네요. 이런 게 해주고 나서 지금 현재 provided 유저가 등록이 안 된 상태니까요. 이 provided 유저에게 유저 아이디를 사이트 유저의 유저 아이디를 줘서 provided host repository에 세이브를 해야 되고요. 그 전에 뭔가 좀 빠뜨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프로바이더 정보를 안 줬습니다. 얘는 구글이고요. 얘는 페이스북이고요. 얘는 네이버고요. 얘는 카카오입니다. 중요한 걸 안 줬네요. 네. 그러니까 네임 다음에 픽처 URL을 줘야 되네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 나오는 provided host 유저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provided host 유저가 세이브된 정보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if 유저가 널이면 그렇고요. 그쵸. 유저가 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유저가 널이 아니라면 유저의 아이디를 넣어서 연결을 시켜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DB에 저장된 provided host 유저가 리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저 정보가 이거는 여기에서 변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저가 널이었다면요. 유저가 널이었다면 새로 등록을 하고 리턴을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골치 아프네요. 프로바이더 호스트 유저 서비스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rovided host 유저를 세이브 하는데요. provided host 유저라고 해서요. 세이브 할 때 세이브를 할 때요. registered time을 local date time의 now로 해서 등록을 하고요. 그 레파지토리에 세이브해서 리턴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host 유저 아이디를 주면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파이널로요. 놓고 컨스트럭터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레파지토 몽고 템플릿으로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host 유저 아이디가 인 놈에 아마 last logged in이라는 타임이 있을 거예요. 이게 provided host user 클래스에 대해서 갱신이 됐으면 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provided host user 서비스가 extended user 쪽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값으로 받겠다는 거죠. 파지토리가 필요하고요. provided host user 서비스를 받을 건데 서비스 값이 몽고 템플릿의 provided host 레파지토리를 가지고 엮어준 이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요. find 메소드는 레파지토리에서요. get find by id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세이브를 한 값을 던지면 되고요. 유저가 널이면 방금 유저를 등록을 했으니까요. 유저 레파지토리에서 세이브드 된 놈의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find 해서 넘기면 잠시만요. find extended 유저로 찾아서 넘겨주면 될 것 같고요. 유저가 널인 경우 그리고 유저 정보가 있다면 만약에 유저 정보가 널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 유저의 유저 아이디가요. 그 saved의 유저 아이디와 같다면 provided host 서비스에서요. update last login time을 saved의 host 유저 아이디로 남기고 유저를 리턴하면 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인 거죠. 그 유저를 현재 이 provided 된 host 유저의 유저 아이디가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 유저 아이디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프로바이더로 등록된 계정이 없어야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끝까지 계정이 다르다면 provide 유저 서비스에서요. change 유저 아이디로 saved의 host 유저 아이디의 유저 아이디를 유저의 get 유저 아이디로 치환해 달라는 요구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last 업데이트 값도 함께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로 해서 change 유저 아이디를 처리를 해서 유저를 등록하게 하는 거죠. 프로바이더로 등록된 계정이 있는지를 보려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provided host 서비스에서요. find provided host 유저의
유저 아이디에 프로바이더 타입을 주면은 줘서요. if 일단 이 값을 구현을 하자면요. 옵셔널에 provided host 유저를 찾아주는데요. 이때 본고는 find 1으로요. 유저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이고 and 프로바이더가 프로바이더인 유저를 찾아주는 겁니다. find가 옵셔널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유저로 프로바이더 아이디로 find 1을 해서 옵셔널 업으로 받아가는 거죠. is present이면 illegal argument로요. 이미 페이스북으로 등록된 사용자 정보가 있다면 더 이상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너무 기네요. 네. 그래서 구글 유저로 사용자가 등록이 되었다면 등록이 되었겠죠. 등록이 되었다면 이 유저를 extended 유저예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정보를 밑에 놓고 확인 코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저에서요. 유저의 유저 아이디가 낱놀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저의 네임은 옥탑방 개발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피처 URL이 다음과 같아야 되고요. 유저의 get 이메일이 저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만 넣었으니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저 체크해서 충분히 되는 거니까요. 이 경우에 extended provided host 정보도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provided host 레파지토리에서 find all을 했을 때요. 이게 provided host 리스트니까 지금 리스트의 사이즈는 1개여야 되고요. 그리고 provided host 유저의 구글 인포가 리스트에 제로에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 언더바에 네, 닫아버렸네요. 이 서브 값이 구글 인포의 get host user id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값들이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더 있을까요? 낱널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글 인포에 registered 값이 낱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last logged in 값이 현재 로그인 했으니까 낱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provider 값이 구글이어야 되고요. 유저 아이디 값도 같아야 되겠네요. assert equals에서요. 유저의 get 유저 아이디가 구글 인포의 get 유저 아이디랑 같아야 되고요. 는 provider의 구글과 구글 인포의 프로바이더 정보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요. 한 번에 딱 통과가 되면 멋있을 텐데 그러진 않죠. 보통. 네.
before each prefer를 안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코드에서요 놓친 게 있는 것 같은데 given id must not be null 했네요. find를 했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컨버트를 했는데 id가 null이 갑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컨버트를 했을 때 예, host user id죠. 유저 아이디가 있네요. 여기 다 틀렸겠네요. 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을 하고 가야 됩니다. 문제가 또 생겼는데요. 예, last login 값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지금 최초에 로그인 할 때의 문제인데요. 이때 세이브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프로바이더의 set last login 값이 로컬 데이트 타임에 나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없어서 넣는 거니까요. 그러면 구글 사용자 로그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링크가 잘 되었는가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하려면요. extended 유저를 로컬 변수로 놓고요. 방금 이 레지스터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가 되어 있으려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로. 유저 아이디로 찾는 거는 어디서 찾든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extended 유저 쪽에서 찾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provided host user list를 찾을 건데요. get provided host user list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로 링크된 것들을 몽땅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몽고 템플릿에서 find 크라이테리아로 유저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인 provided host user를 리스트로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면 유저 서비스에서요 유저 아이디로 찾아온 provided host user 리스트가 assert equals provided의 사이즈가 리스트의 사이즈가 1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같으니까 가져왔겠죠. 예, 사이즈가 1이어야 되고 뭐 굳이 또 조사한다면 뭐 이런 정도요. 구글로 된 게 맞겠죠. 예. 프로바이더가 구글 프로바이더일 겁니다. 뭐 형식적으로 한번 이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보고요. 그리고 네, 현재 구글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extended 유저가 로그인을 한 번 더 한 거죠. 구글 유저로요. 초기 사용자 정보 없이. 그랬을 때 유저의 get 유저 아이디랑 로그인 어게인의 get 유저 아이디가 같아야 합니다. 네, 다시 로그인 했으니까요. 레지스터라는 말이 좀 잘 안 어울린가요? 그리고 네, 이거는 네이버로 로그인하고 카카오로 로그인하고 뭐 했을 때 예, 계정이 연결이 되느냐 이것도 구현을 했기 때문에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구글로 로그인한 상태이죠. 그 상태에서 현재 로그인된 사용자가 유저이고요. 유저로 페이스북 유저로 페이스북 프로바이더로 로그인을 한다면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저 서비스에서
유저 레파지토리에서요. find all을 했을 때 사이즈가 1이어야 유저는 1이지만 유저 아이디로 등록된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로 등록된 provided host 유저는 2개여야 하고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네이버로 로그인 하더라도 3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로 로그인까지 한다면은 계정이 4개가 돼야 되겠죠. 여전히 유저는 1명이면서요. 이게 성립하느냐 하는 겁니다. 네, 잘 되네요.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그리고 구글 유저 로그인 했던 것처럼 페이스북 유저도 로그인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페이스북 사용자로 로그인을 했을 때 그 유저가요, 페이스북에 정보와 같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놈의 아이디는 페이스북에 이 아이디 값이어야 하겠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픽처가 없으니까 픽처 URL이 search 널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네임이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일은 똑같고요. 이놈이 페이스북 유저라고 한다면 픽처 URL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이메일이 있고요. 이렇게 registered, logged in, 프로바이더는 페이스북이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 마저 하는 거죠. 마저 네이버 유저 로그인 테스트와 카카오 유저 로그인 테스트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유저는 구글 유저 쪽에서 테스트했던 거를 가져왔어요. 네이버 유저 테스트와 카카오 유저 테스트를 하는데요. 데이터 원고 테스트로 extended user 테스트를 프리페어 해가지고요. 구글이 아니라 네이버 유저로, 네이버 프로바이더로 로그인을 했을 때 위는 네이버의 아이디로 프로바이더 값이 확인이 돼야 되겠고요. 유저 네임은 실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URL, 이미지 URL은 이렇게 되고요. 지메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고요. 네. 카카오는 데이터 원고 테스트고요. extend with extended user 테스트에서 카카오 유저고요. 프로바이더는 카카오. 카카오 쪽의 데이터는 이름이 어떻게 다 다르네요. 제가 그때 이름이 여기는 카카오의 이 아이디로 되어 있고요. 썸네일 이미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카카오.com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고요. 여기는 구글 인포가 아니라 카카오 유저라고 해놓으면 카카오의 프로바이더가 카카오이고요. 유저 아이디가 카카오 유저 아이디랑 같고, 일단 이것도 테스트 해보면요. 이렇게 꼭 실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임이 잘못 들어갔네요. 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서 네임을 설정하는 데가 잘못됐나요? 닉 언더바 네임 아니었나요?
닉 언더바 네임이 아니라 닉네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언더바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소한 오류들이 하나씩 있으니까요. 아까 여기 보니까 구글 유저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이버 유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테스트를 해보면요. 네, 네이버까지 테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테스트를 돌려보면요. 구글로 로그인 하는 것이 prepare가 되어서 그렇겠죠. 유저 레파지토리는 딜리트를 했는데 provided는 딜리트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오류일까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네, 한 개씩 했을 때랑은 또 개별로 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Most User Support라는 모듈을 만들고 거기에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돌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